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불교의 이제 탄생 과정하고 이 불교가 어떻게 동아시아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렸는가를 이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냐면요. 6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 73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교과서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이 교과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교과서를 이제 강독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는 BC 6세기 때 이제 탄생이 됐죠. 브라마교와 이제 대항하는 과정에서 브라마 안에 우파니샤드라는 철학이 탄생이 됐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불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초창기의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 원시불교라고 해요. 원시불교. 초창기 불교를. 자, 원시불교라고 하는데요. 자, 이 원시불교를 창립했던 사람이 누구냐? 불교의 창립자가 누구냐면 우리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BC 6세기 때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있죠. 석가모니. 이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이제 하죠. 원시불교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계속 그 석가모니의 뜻을 이어받아갖고 이제 교단을 유지를 했고요. 그때 이제 불경 경전 정리 사업이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경전 사업을 이제 결집이라고 하죠. 1차 결집, 그다음 2차 결집. 음. 그래서 이제 결집이라는 불교 경전 사업이 있었다. 정리하는 사업이. 이때는 이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전으로 이렇게 정리했죠. 구전. 그러니까 말과 말을 이제 정리를 한 거야. 말로써. 자, 근데 이제 이게 사소한 교리 문제로 이제 그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슨 불교 시대로 넘어가냐면 북파 불교 시대로 넘어가. 자, 이 북파 불교는 뭐냐? 부가 나눠졌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부와 무슨 부가 나눠졌냐? 자, 이거는 이제 상자부하고 그 다음에 대중부가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 주의할 건 대중부라는 용어 자체 때문에 우리가 뒤에 생긴 대승불교하고 이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중부하고 대승불교는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거고요. 대중부는 좀 이따가 이제 자체 소멸되고요. 아예 없어지고 이제 상자부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상자부 안에서도 또 여러 부들이 형성돼.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는 이렇게 대립됐잖아요. 자, 그렇지만 원래 탄생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래 상자부 불교 안에 여러 파별 중에 하나가 대승불교였어요. 그러면 대승불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이게 되게 이제 BC 1세기 때 만들어졌던 때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불탁 숭배 사상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음. 그럼 불탑 숭배 사상이 뭐냐? 원래 이제 불탑이라는 것은 인도에서는 이제 이걸 스토파라고 하죠. 스토파라고 하는데 이 스토파는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이 사리를 보관하고 처음에는 이걸 이제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부처님이 그 사리를 보관하고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일종의 숭배로 이제 바뀌게 돼. 그래서 부처님이 하도 유명해지니까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구경하려고 이제 뭐냐면 스토파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관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스토파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해주고 그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주는 사람 관광 가이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관광 가이드가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 승려가 되고요. 그 숙박 시설이 일종의 사찰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탑은 단순히 상징물이 아니라 이제는 탑을 돌면서 탑을 하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숭배 대상이 돼버린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완전 상자부 불교가 다른 독자적 세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게 이 상자부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일단은 상자부 불교를 좀 볼게요. 자,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불교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개인이라는 건 이제 출가자죠, 출가자. 출가자는 건 뭐냐면 모든 세속의 권위 끊고 그냥 자기가 이제 독립해 나가서 불이라든지 어떤 조용한 곳에 이제 뭐냐면 수행을 해갖고 자기가 해탈을 하고 부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가자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좀 비하된 표현이죠. 소승불교라고 불려요. 소승불교. 네. 자기들은 큰 수레인데 반해서 대중을 구제하는 큰 수레인데 반해서 너희들은 개인만 아는 작은 수에 불과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소승불교라는 말을 이제 자주 썼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약간 대승불교에서 이제 소승불교를 비하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말 쓰지 않고요. 예, 저도 이제 상자부 불교라고 하죠. 예.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어디에 접화됐냐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접화돼요. 언제 어느 왕조 때 전파됐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한번 배우실 텐데 마우리아 왕조 때 전파되죠. 마우리아 왕조 때.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은 아까쯤에 이 스토파에 대한 건데 스토파는 부처님의 상징물로 그냥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부처를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떤 상을 만들고 그런 것도 전혀 안 해. 불상 같은 것들 만들고 불상 대신에 이제 부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상징물을 그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화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법률 그러니까 둥근 이제 뭐냐면 희망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발자국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처님을 상징화시켜요. 자,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는 언제 뭐냐면 좀 달라. 대승불교는 그럼 어떤 게 다르냐? 일단은 이들은 개인의 혜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중 구제를 강조해. 대중을 같이 이제 뭐냐면 더불어 이들을 이끌면서 부처님을 만들어야 된다.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출가자 중심이 아니라 아이고 밑에 있는 그 일반 신도들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러면 대중 구제를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죠?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살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보살하면 그 사찰에 가서 여자 신도들에게 보살님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의미에서 보살이 아니라 원래 보살은 그 자기가 깨달음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지 않고 계속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 현실 존재에서 대중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 자, 그리고 이제 이 종교는 쿠시아 왕조 때 동아시아 쪽으로 전파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중국이 이제 처음에 전파되고 한국, 일본 이런 순서로 전파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불경 결집 사업, 그러니까 정리 사업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여기 원시불교 때는 1, 2차 이렇게 결집이 있었죠. 여기 이제 그 상자불교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마오리 왕조 때는
3차 결집이 있죠. 이때는 문자로 정리돼요. 파리어라는 어, 남방 지역의 문자가 있는데 그걸로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쿠샤 왕조 때는 카니시카 왕 때죠. 이때는 4차 결집이 일어나죠. 이때는 산스크리트어로 정리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범어라고 또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승불교는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점점 불교가 대중화되게 돼. 왜냐하면 대중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출가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대중화된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부처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숭배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종교화돼요. 종교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 불상이 만들어져. 불상.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간다라 불상 있죠. 그래서 이 간다라 불상은 대승불교 같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같이 성장했다. 예전에 부처님 모습들을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불상을 만들지 않고 뭐 연화문이나 발자국이나 이런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렸죠. 그림을 그릴 때. 근데 이때부터는 그 부처님의 상을 만들고 요 당시 이제 거기에 숭배를 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형성이 돼요. 자, 그래도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럼 여기 인도까지 여기까지 인도 불교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죠. 동아시아에 주로 전파된 종교가 무슨 종교라고 했죠? 대승불교라고 했죠. 대승불교.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중국 이제 처음에 중국 갔죠. 그럼 뭘로 갔을까요? 무슨 길로? 비단길로 갔어요. 비단길. 예전에는 비단길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교과서나 그런 데는 사막길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막길로 이렇게 건너갔어요. 자, 그러면 중국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 중국 쪽, 동아시아 쪽으로 온 종교는 크게 큰 부류가 이제 형교하고 밀교로 나눠요. 형교하고 밀교. 자, 먼저 밀교부터 좀 맞아. 밀교는 뭐 어떤 하려는 의식이라든지 주문 등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해탈을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그럼 밀교의 종류는 중국에서는 이제 진원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티베트 불교 중에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야. 남아교가 있죠. 남아교. 자, 그래서 보통 밀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진원종인데 진원종은 통일신라 시대 때 도입됐어요. 이것도 이제 불교 대중화를 이제 앞장섰지만 요건 통일신라 시대 때만 들어왔고 그 후에 이제 고려나 뭐 그 이후에는 맥이 끊겨져. 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별로 이제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밀교가 그렇게 이제 뭐냐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티베트 종교였던 남아교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 주로 이제 했던 종교는 현교라는 거야. 현교는 뭐냐 하면 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전 등등으로 해서 그 해탈을 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야. 예, 부처가 되는 거다. 성불하는 거다. 자, 그러면 현교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 이것도 요 안에 이제 파들이 되게 종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종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파를 좀 보면 하엄종이 있고요. 이 하엄종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 도입돼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그게 이바지했죠. 그 다음에 법상종이 있어. 그 다음에 청태종. 그 다음에 이제 선종. 그 다음에 정토종. 이렇게 있어요. 하엄종과 법상종은 경전을 통해서 뭐냐면 깨달음 얻는 거죠.
경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 얻어서 성볼, 부처가 되는 거야. 청태종은 경전과 참선을 결합시켰어요. 그 다음에 선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선종은 참선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통해서 불초가 되는 것을 보다는 참선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맞는 여러 가지 분리 문자라든지 이심 전심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제 요 하엄종은 경전에 있는 불법을 깨닫는 데 반해서 여기에서는 분리 문자.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적혀 있는 문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어떤 본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있다. 그래서 이심 전심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불성을 강조해요. 불성. 부처님의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참선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는 방법이 선종이에요. 예, 선종. 그 다음에 이 선종은 좀 약간 부가 설명을 하면요. 이 선종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다 영향을 미쳐요.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중국을 보면 선종은 최대 교파죠.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큰 종파예요. 예, 그 안에는 이제 5가 7선이라 해갖고 여러 또 파벌도 있어. 얘네들 안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 선종은 대중화된 종교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대중화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여기는 지식인들이 믿었던 종교죠. 예, 지식인들이 믿었던 종교로서 이게 이제 나중에 대중들에게 이제 학대되는 대중들이 학대되기 시작하죠. 예. 자, 지식인들이 믿었던 종교로서 대중들이 점점 나중에 학대되는 종교로 이제 바뀌었다. 예.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성리학에도 영향을 줘요. 성리학의 뭐 이유와 기사상. 자, 이거 이제 뭐냐면 선종에 나왔던 거죠. 선종에 성리학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을 보죠. 한국은 선종이 유행했던 데가 이제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예요. 통일신라 이후죠. 그러니까 신라 하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호족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토종이 따로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토 사상이 받아들인데 정토 사상은 각 교파에서 받아들였지만 그 중에 많이 받아들인 교파가 한국이야. 그래서 정토 사상과 성종이 결합이 되죠. 그래서 대중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불교의 대중화를 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을 보자. 일본. 자, 일본은 주로 이제 이 선정이 도입된 시기는 헤이안 시기예요. 헤이안 말기 때라고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마쿠라 시대 때 학살이 돼요. 누구한테 학살하냐?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선정이 대중화되지 못하고요. 주로 이제 정토종이 대중화되죠. 주로 이제 가마쿠라 시대 때는 무사들에게 전파돼. 그래서 보통 사무라이들이 많이 믿는 그 종파가 그 선종이에요. 선종. 왜냐하면 무사들이 되게 직관을 강조하죠. 직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선종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선종과 관련된 문화들이 되게 발달됐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 문화인데 차가 왜 선종과 관련돼 있냐면 보통 선종은 참선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선하는 과정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갖고 차는 이제 카페인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을 마시면서 잠을 깨려고 차 문화가 발달됐어. 그래서 일본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도 같은 것들이 형성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선종 문화 영향을 받은 거야. 그 선종이 이제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줬고요. 자, 그래서 한중일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 덧붙여서 말하면 이 선종은 중국에서 제일 큰 종파면서 제일 중국화된 종교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제일 중국화된 불교다.
정토종과 함께 제일 중국화된 불교인데 왜 그러냐? 중국 애들은 말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이 많은 걸. 그래서 중국어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되게 보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절로 다 끊어져 있죠. 말이. 근데 중국은 단음절이야.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두 음절씩 딱 끊거나 세 음절씩 끊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빠, 뿌. 자, 그래서 이제 한 음절씩 끊어. 그래서 중국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딱 응축해갖고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선종이라는 것이 말을 별로 안 하잖아요. 예, 불교 참선을 강조하고 불림분자니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종의 특징이 딱 맞는 거야. 원래 성종은 달마 대사가 와가지고 이제 와서 전파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인도보다는 이 중국에서 발전됐어요. 이 선종이라는 것은. 그러면 정토종을 볼게요. 정토종. 자, 정토종도 동아시아에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토종하고 연결시키려면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그러면 앞에 이제 대승불교 할 때 불교 대중화는 뭐냐? 자, 이거는 인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거는 정토종이에요. 불교 대중화. 그래서 원래 정토종도 제일 목적이 그런 해탈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초창기 때 정토종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져. 아까 이제 참선이나 경전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는 해탈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는 말이 좋죠. 어,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 왜냐면 요걸 하려면 일단 글자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걸려야 돼. 참선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불교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정토종은 이제 부처보다는 부처 해탈은 이제 나중에 처음에 있었던 거고, 이제 나중에 성격이 바뀌어서 보통 이제 미륵불이 또는 아미타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미륵불이 내려오거나 아미타불에 있는 세계로 가서 어, 일반 사람들이 어떤 구제를 받는 거야. 이때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말하는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미륵불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구원해주거나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이 이제 내려와 아미타에 살고 있는 그 다음에 서방 정토 세상에 가서 거기에 죽은 후에 이제 가가지고 살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혜택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구원해주거나 죽은 후에 정토 세상을 가서 천국처럼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크게 공헌한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중국, 일본도 다 공통점이야.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 대중화는 이 정토종이 앞장섰다. 다만 중국과 일본은 공식적으로 정토종과 관련된 교파가 형성됐어요. 정토종과 관련된. 근데 우리나라는 교파가 형성되지 않고 정토 사상만 들어왔어. 그래서 다른 교파에 영향을 줘요. 특히 이제 선종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불교 대중화를 이끌었던 사람이 원효 같은 사람이죠. 원효가 이제 정토 사상을 수입 받아들이죠. 물론 원효 외에도 그 당시 뭐 대안이라든지 해숙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의상대사 등등도 정토 사상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널리 알려진 사람은 원효죠. 원효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 정토 사상이 유행되죠. 일본도 이제 해연 말기 때 정토 사상이 들어가고 이제 널리 이제 가마쿠라 시대 거치면서 널리 보급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일본도 정토종과 관련된 파들이 형성돼요. 뭐 정토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토 진종이라든지 뭐 이런 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은 정토종과 관련돼 갖고 유명한 사람은 신난이라는 사람이 있어. 신난. 그래서 이제 신난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 자, 그러면 원효나 신난이나 공통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이야. 자,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은 뭐냐? 자, 나무라는 것은 나무스라는 범어예요. 산크리스어죠. 기이하다, 믿습니다. 뭘 믿냐? 아미타불 믿는 거야. 그리고 간세음 보살 믿는 거야. 간세음 보살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지 않고 현세에 남아서 우리를 도와주는 보살이거든요. 자, 그 아미타불은 그 서방 정토를 지키는 그 수호하는 부처야. 그래서 나는 아미타불과 간세음 보살 믿습니다. 하면 죽은 후에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비슷하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말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자, 아주 쉽죠. 요것만 연구하면 곧바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상당히 대중화되는데 큰 이바지를 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불교의 이제 대중화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또 좀 더 들어가서 동아시아에 이제 불교가 전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토착화됐는가, 기존의 문화와 어떻게 이제 뭐냐면 섞어가면서 토착화되는가, 요걸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중국이죠. 중국.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받아들였으니까요. 자, 어, 중국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원하는 이제 그 불교의 특징을 좀 볼게요. 불교의 특징을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불교가 전파되면서 인도 불교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야. 불교와 함께 톡착 문화가 결합됐어요. 불교와 함께 토착 문화가 결합됐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면 그 예를 이제 한번 보면요. 어떤 식으로 결합됐냐. 어,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가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유교하고 그냥 불교가 결합됐어. 그 유교 윤리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 불교 경전이 만들어지죠. 부모 운중경이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중국에는 조상 숭배가 강하죠. 조상 숭배하고 결합이 돼. 그래서 이제 조상 숭배가 결합돼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불교 신앙이 나타났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결합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한반도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정통 신앙하고 그다음 불교 신앙이 결합돼. 자, 예를 든 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주 그 믿었던 게 뭐냐면 산신, 산의 신을 믿는 그 사상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칠성각,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칠성을 믿는 자 그런 것들이 칠성과 산신을 믿는 신앙들이 부처와 결합돼서 불교와 결합돼서 사차 안에는 뭐가 있냐 산신각과 칠성각이 세워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불스팝이라고 하죠. 신불스팝.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신이라는 것은 토착신을 의미하고요. 신. 불이라는 것은 어, 부처와 관련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불스팝 사상이 있다. 이 스팝이라는 거는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아예 화학적 결합을 하는 거야. 아예 성격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국 시조스 누굴 숭배하냐면 아마타우스 오미카미 숭배야.
이 사람이 일본을 이제 건국했다고 이제 하는 사람인데 정통 신호를 이제 숭배하는데 요 아마카미 오미카미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비도나자불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미카이라는 그 신이 비도나자불이라는 부초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신불 스팝이라고 하죠. 이거 외에도 여러 신들, 일본의 정통 신들이 부초로 이렇게 바뀌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참고로 일본만 신불 스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라에도 있었죠. 신라에도. 신라 같은 경우는 거꾸로 부처가 정통신으로 바뀌었다. 자, 이런 식으로 신불 스탑 사상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불교와 토착 문화가 결합이 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일 때 불교만 받아들였겠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기독교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기독교만 받는 게 아니죠. 서양의 의학이나 기술이나 문화도 같이 받아들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교가 도입될 때는 불교 문화도 같이 도입돼요. 그래서 불교 문화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해학 도라죠. 자, 해학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인쇄술. 왜냐하면 불교 경전을 이제 뭐냐 만들려면 인쇄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구정강 대단한 경. 물론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받아들였던 설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처음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인쇄술은 불교 문화가 이렇게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탑 이런 것도 있죠. 자, 탑은 뭐냐 스토파를 얘기하죠. 아까 이제 스토파라고 했죠. 이 스토파가 뭐랄까요?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올 때 이게 한자로 솔다파로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솔과 파가 빠져가지고 탑이라고 약칭되죠. 탑. 음. 그래서 탑 같은 거 이제 받아들였는데, 자, 이것도 이제 받아들일 때 좀 특징이 있어. 각 나라가 좀 달라. 탑이 만든 재질이 다른데, 자, 그 재질들을 이제 보면요. 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뭘로 만들었죠? 전탑을 만들었죠. 벽돌로 만들었어. 왜냐면 중국은 진흙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진흙을 다져가지고 만든 거야. 한화강에 있는 진흙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이 많죠. 그래서 석탑 중심으로 만들었어. 물론 일본 목탑이 있어요. 근데 목탑보다는 석탑이 많다. 상대적으로.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집을 지을 때 목조 건물이 많잖아요. 나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일본은 목탑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탑도 만들 때도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개성 있게 만들었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자, 세 번째 특징은 되게 호국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호국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심을 통해서 나라를 안전화시키는 평화하게 하는 그런 사상이고요. 그리고 정치가 종교를 지배를 하는 형태야.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통제해요. 인도와 달리 독자적인 종교가 형성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종교를 통제를 해. 국가의 뜻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왕권 강화라든지 중앙집권으로 이 불교를 이용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불교를 받아들일 때 이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들을 얘기해봤어요. 불교가 토착 문화 결합이 됐고, 그다음 불교 문화라는 것도 같이 들어왔고, 그다음 호국 불교적 성격과 왕권 강화적 성격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국의 이제 불교의 가정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그 가정을 좀 볼게요.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 중국이에요. 중국의 문화 불교를 볼게요. 자, 중국 불교는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불교와 토착 문화가 결합됐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중국 불교도 그 당시 이제 중국 불교의 특징 보면 자, 그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가 결합이 됐어. 예. 자, 근데 이것이 갑자기 결합이 된 건 아니고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자, 세 단계에 거쳐서 이제 결합됐는데 1단계는 뭐냐면 불교가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야.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시기를 보통 후한으로 보고 있거든요. 후한 때. 후한부터 해서 이제 동진 때까지. 자, 요때 이제 불교는 뭘 통해서 받아들였냐? 좀 특징이 있는데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중국인들은 현세를 강조했기 때문에 내세를 잘 몰라요. 내세를. 중국의 이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공자도 그런 말을 했죠. 귀신의 문제는 나도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후를 강조하는 내세를 강조하는 불교, 윤회설 뭐 이런 것들은 처음 받을 때 중국인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중국 사상 중에 불교 약간 유사한 게 뭐냐면 노장 사상이에요. 그래서 노장 사상의 틀 안에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노장에는 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불교에 공이라는 개념이 있어. 어, 그걸 무를 가지고 공을 해석했어요. 이건 좀 약간 철학적으로 달라요. 무는 본체론적 개념이고 형이성적 개념에 반해서 공이라는 건 인식론적 개념인데 요 시간에서 뭐 이게까지 더 나가면 더 어려워지니까 요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고요. 일종의 사회배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런 불교를 뭐라고 하냐? 격이불교라고요. 격이불교. 되게 고구려 초창기 때 불교를 받아들일 때도 격이불교 형태로 오지도 받아들였어요. 중국과 이제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단계는 되게 남북조 시대 때죠. 남북조 시대 때. 자, 남북조 시대 때 불교인데, 1단계 때는 아직까지 불교가 대중화되기 이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때부터 불교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왜 대중화될까요? 남북조 시대 때는 정치적 혼란하고 전쟁이 많았던 시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불교에 종교에 의탁을 하게 돼. 그래서 어딘가 의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심적으로. 그러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는 불교는 격의불교처럼 사이비식 불교가 아니라 나름대로 인도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여. 직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구마섭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서학생이 와갖고 인도 불교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이 한역으로 번역이 되고 자 이런 이제 방식으로 인도 불교를 직수입하는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3단계는 아이고 자 이때는 이제 불교가 이제 수당시대 때인데 불교가 이제 인도 불교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이제 뭐냐면 중국 불교와 결합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단계죠. 자, 인도 불교, 중국 불교가 이제 융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화된 불교라고 볼 수 있죠. 중국화된 불교. 자, 중국화된 불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종이라든지 정토종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를 이제 이렇게 좀 단계별로 이제 봤고, 그럼 남북조 시대를 좀 따로 떼서 볼게요. 그럼 남북조 시대 때의 불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이건 남조와 불조가 북조가 다른데요. 일단 북조의 불교는 왕의 보호 아래, 적극 지지 아래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왕주불 사상이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왕주불 사상이 뭐냐? 왕이 꼭 부처다라는 뜻이야. 왕이 꼭 부처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처인 줄 못 사는 거야.
그럼 왜 약했어? 왕권 강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 북조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선비족 계통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를 포괄적으로 내세웠지만 유교 가지고 한계가 있어. 유교는 정통 하위관이 있잖아요. 모나르키하고 한족을 구분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해. 그래서 그 부족함을 뭘로 메꾸려고 했냐? 불교를 통해서 메꾸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도교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도교가 이제 일부 이제 세력들이 정권과 결탁을 해갖고 불교를 탄압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불교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조의 불교를 좀 볼게요. 불교 여기 좀 이야기하기 전에 또 이제 뭐냐면 왕의 지원 아래 그 당시 석굴사원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석굴사원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지만 이 석굴사원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민강, 둥항, 용문 이런 석굴사원이죠. 자, 이런 이제 그 석굴사원들이 만들었다. 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이 석굴사원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도에서. 인도에 가보면 이제 날씨가 습하잖아요. 그래서 이 습한 기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상에 사찰을 만들지 않고 천연동굴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그 사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거야. 중국에. 우리나라도 석굴사원이 있어요. 석굴암이라고 들어보셨죠? 석굴암. 지금은 불국사의 그 암자지만 예전에 독자적인 어떤 그 사찰이 있죠. 석굴사라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석굴사원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이제 남조 불교인데요. 자, 남조 불교는 기족 불교야. 그래서 이제 왕권이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수행한 게 아니라 상대적 기족 불교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남조 같은 경우에는 문벌 귀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조들 그 남조의 귀족들은 유교적 지식 외에도 도교나 불교 같은 것도 많이 수용했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과 좀 거리가 먼 독자적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북조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고구려나 뭐 신라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줬지만 남조 불교는 되게 백제에 영향을 줬어요. 백제가 이제 남조의 여러 왕조들과 교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당 때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중국화된 불교, 선종이나 정토종 이런 것들이 탄생이 되게 되죠. 특히 선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불교에 영향을 받은 것이 어떤 불교예요? 우리나라 불교죠. 한국 불교. 예. 한국 불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면 자,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받아들인 순서가 어디냐면 첫 번째 고구려야. 네, 고구려는 이제 전진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전진. 그 다음에 백제죠. 백제는 남조를 통해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한번 이제 고구려 거쳐서 이제 고구려가 신라에게 영향을 주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의 특징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삼국이 고대 국가에 발전되면서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정통 사상과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이 결합됐다고 했죠. 자, 그렇지만 이제 대중화된 것은 삼국시대 때는 주로 귀족들이나 왕들이 믿었던 종교야.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대중화된 건 통일신라 시대 때죠. 통일신라 중대 때죠. 그래서 대중화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 정토 신앙들, 아미타불 신앙 이등 등등이 불교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신라인데, 신라는 불교를 수용할 때가 이제 4세기예요. 근데 공인됐다 6세기야. 예, 공인될 때가 이게 이제 버프망 때 공인됐다고 했죠. 그럼 왜 늦게 공인됐냐? 그건 뭐냐면 일단 신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소박하죠. 이 소박하다는 말은 좋게 말해서 이제 소박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문화가 호진적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백산맥 이남 쪽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 중국하고 교류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신앙이 되게 강했어. 정통 신앙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믿었던 전통 신앙 있죠. 각 부족들을 정통 신앙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신라의 귀족들은 각 부의 또 부족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장들이 부족신을 모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제사장으로서 이제 부족신을 모시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당시 불교를 들어오면 불교의 왕족불 사상이 있죠. 왕이 꼭 부처다. 그러면 모든 이제 신앙이 뭘로 통일되는 거야? 불교로 통일되고 그걸 이제 누가 모시는 거죠? 왕이 모시는 거야. 그러면 자신이 예전에 부족신으로 모셨던 그 부족장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게 되죠. 자신의 권한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반대했던 거고, 그 이제 버프망 때 그 2차 돈의 순교도 간신히 공인화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라는 어, 고구려 백제도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신라가 더 강해. 이 왕권 강화. 왜냐하면 신라는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그다음에 정통신앙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불스파 사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일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신라에도 있었어. 이 신불스파 사상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의 특징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 일본 불교를 보자. 일본 불교. 자, 일본 불교는 어디에서 이제 받아들였냐? 백제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죠. 주로 백제. 일본 애들은 백제를 구다라라고 하잖아요. 큰 나라. 그래서 백제 계통의 이제 지방을 도레인을 통해서 받아들였어. 그러면 일본에서도 정통 신앙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정통 신을 숭배하고 있는 음,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불교를 도입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신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신앙이 이제 그 집안이 모노노베시가 있고요. 그다음 불교를 도입하려고 했던 그 집안이 쇼가시가 있죠. 백제 도회인들. 그래서 삼국사기의 그 목록 마치의 후손이라고 이제 보는데, 하여튼 얘네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쇼가시가 이제 누구하고 쇼토쿠하고 이제 연합을 하죠. 쇼토쿠 태자. 요 사람도 이제 소가시 집안 쪽과 관련되는 매척이 자기 부모님 어머니 쪽이 그쪽 집안 사람인데, 결국에는 쇼가시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6세기 때 들어가면 요 불교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 이게 무슨 문화다? 이 아스카 문화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불교 특징은 아까 이제 뭐가 있다고 했죠? 신불스팝이 있다고 했죠? 예, 신불스팝은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어떻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인도를 거쳐서 비단교를 통해서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갔는지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그리고 중국 불교의 특징과 그 다음에 한국 불교의 특징, 일본 불교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나오긴 했지만 인도에서 발전을 했고 더욱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을 건너와서 중국 문화가 또 결합이 됐고요. 또 한국 쪽을 도와서 또 한국 문화와 결합이 됐고, 일본 문화 일본을 건너와서 또 일본 문화 결합을 하면서 각각의 그 나라마다 독자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는 나중에 이제 요거는 동아시아 그 문화권의 4대 요소로서 이제 중국화된 불교 하나가 있죠. 요거는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